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언어 논리. 자, 오늘부터 언어는 감으로 풀지 않습니다.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 이 문제도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고 영상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언어 해설을 진행을 할 텐데 해설 듣기 전에 영상을 보시기 전에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에서 문제를 다운받으셔가지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저희 지금 유튜브 창에서 세모 더보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아래에 상단바가 쭉 내려오면서 링크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 링크 중에 네이버 카페 자료 다운로드라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시면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다운이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문제를 제가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타이머를 설정해 놓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타이머를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풀어보셨나요? 요즘 언어 논리가 지문 길이가 조금씩 추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20에서 30자만 추가가 되어도 여러분 텍스트 압박이 굉장히 많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본 논리 구조가 포함이 되면서 기존에 내가 그냥 읽고 주제 고르면 되었던 문제들이 읽고 났는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또 머릿속에 남았던 내용을 가지고 선지를 풀어야 되는데 선지가 안 풀려요. 이유는 여기 지문 안에 논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1, 2, 3, 4, 5번을 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방정식 풀이 그거 어떻게 하죠? x 플러스 y는 5,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는 10이다. 이게 나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거 연립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알아야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죠. 만약 이 방법 푸는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답에 나와 있는 10, 2, 5, 7, 3 이런 답을 다 넣어야 돼요. 다 넣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방법만 알면, 방법론적 관점에서 방법만 알면 우리가 풀 수 있었던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방법을 모르고 내가 나는 독해로 괜찮아, 이해하면 할 수 있어, 그거는 좀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논리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이 문장과 저 문장이 같다 다르다 여기에서 우리가 파해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효가 개인과 가족 곧 1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면 효, 그럼 반대되겠죠. 충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다. 2차적인 거래요. 얘는 1차적인 인간, 2차적인 인간. 여기는 가족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쟤는 효를 네모라고 칠 거고요. 충을 세모로 한번 우리 나눠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행위를 말한대요. 자, 효랑 충이 있는데 효는 네모, 충은 세모. 여기는 1차적. 얘는 2차적이에요. 자, 쭉 읽어볼게요. 효를 수능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 가부장제의 사회 유습이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효를 지금 수능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뭐뭐하는 봉건가부제 사회, 봉건가부장제를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요. 봉건가부장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봉건가부제는 뭐예요? 세모가 되겠네요. 당연히 수능적 가치관도 세모가 되겠고요. 자,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향이 되고, 그럼 효랑 충이랑 지금 볼게요. 효는 아니야. 뭐가 아니야? 수능적도 아니고요. 뭐도 아니야? 봉건가부장제도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충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충은 수능적이고
봉건가부장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효는 충이랑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충의 성격이 뭐예요? 수능적 봉건가부장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을 보자고 했어요. 이거 예시죠. 어떤 예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봉건가부제 사회 유습이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또 동일시하는 오류, 여기에 대한 예시겠죠. 그러면 이 부분 굳이 안 읽어도 돼요? 우리 알잖아요. 안 읽어도 됩니다. 위 구절에 담긴 입장을 보면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된대요. 곧 종족 윤리의 기본이 되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이고 친분사회의 엄격한 상하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만으로 효를 복종의 윤리라 보는 건 성급한 판단. 이건 그럼 뭐예요? 복종도 아니에요. 어떤 복종? 절대적인 복종. 효는 절대적 복종 아니래요. 유교의 기본 입장은 부모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맹목적인 복종은 같은 뜻 뭐예요? 위에서 절대 복종. 자, 맹목적인 복종은 그냥 맹목적인 복종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지. 위에서 절대 복종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똑같이 끄집어 가져와야 돼요. 이건 절대 복종이고요. 그럼 유교는 뭐예요? 우리가 유교로 이해하면 안 되죠. 계속 지금 효랑 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교가 나왔다? 유교는 뭐예요? 효라는 거죠. 효는 유교다. 그리고 유교는 뭐다?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다. 불효라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효가 아니다. 불효. 맞죠? 유교에서는 부모과 자식 간의 관계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선지 넘어갈게요. 효는 봉건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한 1차적 관계 맞아요? 효는 봉건가부제 보겠습니다. 봉건가부제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1번은 틀렸습니다.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는 맞아요. 조건 없는 신뢰라고 해서 조건 없는다는 게 뭐예요? 맹목적인 복종이죠. 맹목적인 복종 아니라고 했죠.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절대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할 수 있죠.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효다. 맞죠? 유교. 왜냐면 유교는 뭐라고 해요, 선생님? 유교는 효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맞습니다. 자, 부합하는 것은 맞는 것은이에요. 다음은 글쓴이 입장에 맞는 것은. 자,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인의 이치이다. 볼게요. 충의 도리를 다하는 거, 효의 도리를 도달할 수 있는 건 인의 이치인가 맞죠? 충하고 효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죠. 4번도. 자, 5번 보겠습니다. 의리에 의해서. 의리란 단어 안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겠어요? 그럼 우리 아직 안 읽은 4번 책 달라서 나왔겠네요. 의리에 의해서 맺어져 있는 관계에서는 맹목적인 수능적 가치관을 주입하기 힘들다라고 했어요. 보겠습니다. 자, 의리. 이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임금과 신하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관계로서 의리에 의한 볼게요. 임금과 신하는 몇 차원적인? 2차원적인 거죠. 사회적 행위를 말하는 거죠. 위에서 말한. 이건 뭐예요? 그러면 충이죠. 충은 바로 의리래. 자, 의리는 뭐예요? 충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충에 의해서 맺어진 거는 맹목적인 수능적 가치관 맞죠? 맞다. 보겠습니다. 충이 2차적이고 수능적이고 봉건가부장제. 그렇기 때문에 충은 수능적. 여러분, 효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고 했죠. 효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니까 충은 맹목적인 복종이 맞는 거죠. 수능적이죠. 수능해야죠. 그러니까 수능적 가치관을 주입할 수 있겠죠.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패턴 정말 많이 나와요. 1, 2, 3, 4, 5번이 다 지문 안에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들어있어도 이걸 뽑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2번처럼 보겠습니다. 2번에 조건 없는 신뢰 나왔나요? 자, 이제 이게 또 어려워요. 지문에는 A는 B다라고 얘기했어요. 효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니다. 그러면 효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근데 2번의 선지는 뭐예요? A는 B-예요. 효는 조건 없는 신뢰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조건 없는 신뢰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맹목적인 복종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얘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고 지문에 나와있기 때문에
효는 조건 없는 신뢰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같은 거니까. 조건 없는 신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앞에 지문에는 B라고 나왔는데 선지에는 B-라고 나온 이 부분 잘 캐치하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문장 추론력이 있습니다. 지문에 A는 B다, 선지에는 A는 B-다. 가릴 줄 아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패턴이 지문은 A는 B다, 선지에는 A는 C다. 이건 너무 우리가 가려내기 쉬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A는 B다, 그 다음에 선지는 A는 B가 아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찾기 쉬웠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A는 B-다. 이거를 우리가 B-를 B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푸실 수 있어야 되냐면 1분 10초 20초 선 안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첫 문단에서 효와 충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 그 다음에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예시가 나왔죠? 읽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 구절에 대해서 해석이 나왔어요. 해석은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바로 선지 들어가면 됩니다. 선지에서 답 나왔죠? 바로 3번. 5번 그럼 볼 필요 있어요? 의리? 답이 만약 안 나왔으면 5번을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을 보면 되겠지만 5번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끝. 여기 5줄, 여기 5줄 정도만 읽으면 바로 답 나올 수 있죠. 다 우리가 텍스트를 머리에 넣으려고 또 그냥 무리하게 그걸 다 외우려고 기억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문을 풀 때 그게 다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오늘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